요즘 시장이 참 조용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식어 있다. 며칠 전에 코베이시 레터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었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고개가 끄덕여졌다. 정말 대단한 숫자다. 그런데 그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전체 투자자의 75%는 아직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았다. 그 말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 3사람 중 2명은 이 시장 밖에 있다는 뜻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상승은 아직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직 본격적인 불꽃이 피지 않은 조용한 초입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 2017년, 2021년 그때를 기억한다. 그 시절엔 뉴스마다 비트코인이 나왔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얘기를 했다. 회사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비트코인 어때? 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생각했다. 주식은 투자고 비트코인은 도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판단이 얼마나 좁은 시선이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나는 2023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커피 한 잔을 들고 휴대폰으로 소액씩 사모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왜 사람들은 이걸 믿는가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오르고 있다. 가격은 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검색량을 봐도 그렇다. 구글 트렌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가격에 근접했음에도 관심도는 여전히 예전보다 낮다. 비트코인 구매라는 단어를 찾는 사람의 수는 2017년이나 2021년 강세장 때만큼 늘지 않았다. 가격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중의 검색 곡선은 여전히 평평하다. 시장 전체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침묵이 나는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 즉 시장의 열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대부분의 개인은 여전히 밖에 서 있다. 손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 두렵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일까?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조용하다. ETF, 연기금, 기업, 헤지펀드, 이제 시장에는 개인 대신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들은 떠들지 않는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흐름은 오히려 더 묵직하다. 강세장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고 소수만 눈치챈다. 그들이 묵묵히 쌓아 올린 자금이 언젠가 불처럼 번진다. 2019년, 2020년에 그 시기를 직접 겪진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그때의 기록들을 찾아보며 느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데이터 속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그건 결국 폭발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왔다. 코베이시 레터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그 말에 공감한다. 지금의 상승은 투기가 아니라 편입이다. 기관들은 투기꾼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 구성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은 변두리의 실험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회계에,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칸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검색량은 절반,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그게 바로 기회다. 모두가 관심 없을 때가 가장 안전한 시기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때 그 불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다음 상승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2022년 시장이 무너졌을 때였다. 차트는 바닥을 향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던 이들도 그때는 다들 조용해졌다. 그 시절 나는 미국 주식으로 버텼다.
하락장 속에서도 매일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며 나 혼자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다 2023년 가을 비트코인이 26,000달러 근처에 머물던 그때 아무도 관심 없던 시절에 나는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언론도 다룰 이유가 없던 시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조용한 시절이 가장 좋은 시작이었다. ETF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기업들은 재무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정부들조차 이제는 비트코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몇몇 국가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모든 강세장은 결국 욕심으로 끝났다. 지금은 초입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과열이 찾아온다. 탐욕은 언제나 같은 얼굴로 돌아온다. 그때가 되면 검색량은 폭발하고 뉴스는 매일 비트코인을 말할 것이다.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모두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는 잠시 멈출 것이다. 그게 바로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차트를 본다. ETF 유입량, 거래소 유출량,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구글 검색 트렌드 모두 조용하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좋다. 아직은 끝이 아니란 뜻이니까. 진짜 강세장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2009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건 단지 몇몇 개발자들의 실험처럼 보였다. 2017년이 되자 세상이 잠시 떠들썩해졌다. 하지만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했다. 그거 도박이야. 금방 사라질 거야.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2021년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론도 비로소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위험하잖아. 결국 또 떨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2025년 비트코인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ETF가 승인됐고 은행과 연기금, 국가까지 이 자산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제 비트코인은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조용히 다시 한번 순환의 문 앞에 서 있다. 이번 강세장은 분명 다르다. 개인이 아닌 기관이 이끌고 있다. ETF, 연기금, 은행, 그리고 국가, 신뢰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 수학이 보장하는 신뢰로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다. 돈이 진화하고 있다. 신뢰가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고 있다. 물론 리스크는 여전하다. 규제는 불확실하고 거품의 위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다. 단기 상승이 아니라 신뢰가 퍼져가는 과정이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비트코인은 돈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뢰의 이야기다. 정부가 흔들릴 때마다, 은행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비트코인을 찾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비트코인은 투기다. 하지만 나는 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증명 위에 세워진 수학의 신뢰라는 걸. 코베이 시레터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은 아직 눈을 뜬 사람들만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후회할 것이다. 그때 살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록한다. 내가 왜 이 시장에 남아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이 믿음을 지키려 하는지. 비트코인은 단순한 수익의 수단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가치의 언어다. 누가 세상을 바꾸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2100만 개 그 숫자가 세상을 바꾼다. 이건 아직 시작이다. 검색량이 절반이라면 우리는 아직 절반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심한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나는 안다. 이건 가격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의 이야기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시간은 비트코인처럼 천천히 단단해진다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